속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 힐스의 한 초호화 레스토랑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80대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직원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인은 저렴한 좌석에나 앉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팬을 가진 축구 스타 손흥민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걸어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분은 제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레스토랑 전체를 그리고 이후 미국 언론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손흥민은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하루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역 소식을 취재하는 데이비드 기자입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 보면 눈부십니다. 비벌리 힐스의 저택들,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 전 세계에서 몰려든 스타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20여 년 넘게 이 도시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화려한 도시일수록 그 안에는 더 깊은 그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늘 속에 누구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 그늘은 주로 코리아타운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넓고 번듯한 대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오래된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이 나옵니다. 세탁소, 식료품점, 한국 식당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그 거리에는 이 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한 자리를 지켜온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 단 한 장의 비행기표를 들고 미국 땅을 밟았던 분들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두 손으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미국 사회는 끝내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닦아놓은 자리 위에 오늘의 한인 사회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바로 김정래 할머니였습니다. 83세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코리아타운 골목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홀몸으로 미국에 건너와 세탁소 일을 시작했고 그 작은 손으로 번 돈으로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분이었죠. 자식들은 이제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제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코리아타운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적적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어. 우리 자식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살잖아. 그 말 뒤에 따라오던 짧은 침묵이 사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통째로 내어준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그 말 못할 고요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인근 한인 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저녁이면 혼자 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인 교회 친목 모임에서 누군가 꺼낸 이야기 한 토막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한국 선수가 미국에서 뛰는데 골 실력보다 인성 때문에 더 사랑받는데요. 사인 받으러 온 팬이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끝까지 남아서 다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손가락이 느리고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의 경기 장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도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이 할머니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세리머니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생 처음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끼던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오래된 핸드백을 고쳐들고
코리아타운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 비벌리 힐스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손흥민이 자주 간다고 알려진 그 초호화 레스토랑. 80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종류의 식당이었지만 그 청년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바람 하나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할머니도 저도 그 식당 안에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레스토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이후 이 도시 전체가 오래도록 이야기하게 될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김정래 할머니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그 교회 친목 모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 한인 방송에서 틀어주는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장면에 눈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은 직후 2팔을 벌리고 달리다가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할머니의 눈에는 몹시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어른들 앞에서 반드시 고개를 숙이던 그 예절.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면서도 끝내 잊지 못한 그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 건지 지금 몇 대 몇인지도 잘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건 경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손흥민이 동료 선수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장면,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끝까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경기가 끝난 뒤 상대편 선수에게도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장면. 그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청년 참 예의 바르다. 그 혼잣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점점 더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 후 4인 행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팬들 중에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는 분이었는데 사인지를 내밀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쪼그려 앉아 사인지를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천천히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찍힌 짧은 영상 클립을 보면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 사람다운 청년이네 혼자 중얼거리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낯선 땅에서 살면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립고 귀한 말인지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손흥민 경기를 기다리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교회 친목 모임에서도 이제 할머니는 손흥민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흥민이가 어제 또 골 넣었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우리라는 말을 붙이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이 이 도시에서 수십 년을 조용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말이 결심이지 사실 아주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주 찾는다는 비벌리 힐스의 레스토랑에 한 번만 가보자.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앉는 자리에 앉아보고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다면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드시던 도시락 대신 그 근사한 곳에서 딱 한 끼만. 80평생 참아온 소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조용한 결심이 이후 이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씨앗이 되었다는 걸 그날의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비벌리 힐스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셨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가로수가 가지런해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할머니는 괜스레 자신의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오래된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젊은 시절 세탁소를 처음 열던 해에 장만했던 것인데 몇 번이나 세탁하고 손질해도 세월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핸드백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그 기쁜 마음으로 처음 장만했던 가방이었으니까요. 낡았어도 할머니에게는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그 코트와 그 가방을 들고 비벌리 힐스로 향했습니다. 가장 잘 차려입은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내렸을 때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입구 앞에는 번쩍이는 스포츠카 두세 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 앞을 지키는 직원은 짙은 색 수트 차림이었고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유리 너머로는 황금빛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크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발이 선뜻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탁소 일을 할 때도,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살 때도,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이런 종류의 화려함 앞에 선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손흥민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가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차분한 음악이 흘렀고 테이블마다 두툼한 냅킨과 은빛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의 미국인들이었고 가끔 잘 차려입은 동양인 손님도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는 입구 쪽에 서서 조용히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차림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도 없이 물었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없어요. 그냥 식사하려고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를 받아 따라가 보니 주방 옆 구석자리였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다른 테이블과의 거리도 애매하게 좁은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으려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서러워도 내색하지 않는.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크고 넥타이를 매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서더니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저렴한 좌석에 앉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레스토랑 안 여기저기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온 서러움이 손끝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들을 때마다 익숙해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처음처럼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왔네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문 앞의 직원이 재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홀 안의 몇몇 손님들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키가 크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안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구석 자리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직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작은 할머니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매니저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흥민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았고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몇 명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선수.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의 눈은 홀 안전체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레스토랑 구석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춰 선 작은 할머니,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매니저. 그 장면 하나를 그는 문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니저는 손흥민이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표정을 정돈하고 손흥민 쪽으로 몸을 돌리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수님. 예약석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넘어가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앉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로, 손에 든 낡은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외로워 보이던지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평생 남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살아온 분이셨는데 그날 그 순간만큼은 그 오랜 세월의 당당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끈을 고쳐잡고 조용히 발을 떼려는 찰나, 레스토랑 안 몇몇 손님들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냥 무심하게 지켜봤고 일부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석한 상대방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귀에도 그 분위기는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레스토랑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매니저의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차별은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침묵하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왔네요. 그 한마디에는 사과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오래된 상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삼켜온 그 감정들이 그 짧은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티내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자리를 비켜주는 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분이 80이 넘어서도 이 도시 한복판에서 고급 레스토랑 구석자리에서 여전히 그렇게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이 레스토랑 안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할머니가 발을 내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언가가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그 흐름을 끊어내느냐. 그 찰나의 시간이 몇 초에 불과했지만 이상하게도 몹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할머니가 있는 구석 자리를 향해 걸어오는 발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발소리의 주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매니저가 안내하는 예약석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구석 자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매니저도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가 그쪽으로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만 낮게 깔릴 뿐 사람들의 대화가 하나둘 멎었습니다.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바로 앞까지 걸어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할머니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중하게. 운동선수 특유의 큰 체격이 그 작은 할머니 앞에서 반으로 접히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몇몇 손님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니저에게 뭔가를 따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불쾌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어른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할머니, 여기서 뵙네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워낙 조용해진 탓에 그 말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리를 털고 나가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백을 쥐고 있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세요? 그 물음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가지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조금의 기대. 손흥민은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손흥민이 할머니를 알 리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디서 오셨는지도. 하지만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아본 것은 할머니 개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 오래된 코트를, 그 낡은 핸드백을, 그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알아봤습니다. 젊은 날 아무것도 없이 이 낯선 땅에 건너와 평생을 일로 살아온 사람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을, 자신의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이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온 사람들의 얼굴을. 손흥민은 그것을 알아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내지 않으려 했지만 눈가가 빨개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힘든 날에도 억울한 날에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낯선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청년이 건넨 짧은 인사 한마디에 그 오랜 눈물이 그만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준다는 것이 이 도시에서 수십 년을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손흥민은 할머니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할머니. 그리고 그는 직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구석 자리로 안내했던 그 손님에게 지금 손흥민이 직접 자리를 권하고 있으니까요. 매니저도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는 기색 없이 직원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예약석 준비됐죠? 직원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수님, 그 자리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VIP석입니다. 손흥민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 짧은 말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의 무게에 눌린 듯 시선을 내려깔았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 쪽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레스토랑 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나라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평생을 일해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0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건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도 직원도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그 침묵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도 주변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 서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결국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직원은 알아듣고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 창가 쪽 가장 밝은 조명 아래 두툼한 테이블보가 깔린 그 예약석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당신 자리잖아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따뜻했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손자가 할머니께 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물이 또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천천히 발을 옮기셨습니다. 예약석은 레스토랑 안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비벌리 힐스의 저녁거리가 한눈에 내다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에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드렸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채로 오래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낡음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처음부터 그분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몇몇 손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할머니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자신의 예약석을 할머니께 드렸으니 그는 옆에 딸린 보조 의자를 당겨 앉은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다른 자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80대의 한국 할머니와 전 세계가 아는 축구 스타가. 메뉴판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메뉴판을 조심스럽게 펼치다가 가격을 보고 살짝 멈칫하셨습니다. 그 표정을 본 손흥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 드시고 싶으신 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참 메뉴판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 걸로 시켜줘요. 그 말에 손흥민도 웃었습니다.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손흥민은 코스 메뉴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공손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매니저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깨닫는 표정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조금 전과는 분명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국인 손님들도 하나둘 조용히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그 시선이 아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가끔씩 이쪽으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하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이 넘었지. 젊었을 때 왔으니까.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힘든 건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괜찮아. 자식들이 잘 크면 됐지.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그 자리에서 받아 적던 저는 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괜찮다고 말할 때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평생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온 사람의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코스 요리 하나하나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흘리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그 모습이 어찌나 단아하고 의젓하던지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 할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맞은편에 앉아 가끔 말을 건네고 가끔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 식사 시간이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깥에서는 비벌리 힐스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렵고 조심스럽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 다시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은 음식을 나르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킨 채로 유지되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국인 사업가. 2명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가끔씩 손흥민과 할머니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숨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불편함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반성인지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동석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 선수 알아? 축구 선수잖아. 한국 선수인데 여기서 뛰고 있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지. 꽤 유명한 선수야. 첫 번째 사람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는 누구지? 그 물음에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매니저는 카운터 근처에 서서 홀 전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 손흥민과 할머니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을 외모로 구분하고 좌석을 배치하고 은연중에 서열을 나누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모든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권하고 가끔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그 묘한 긴장감을,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공간 안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레스토랑 안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되찾아가고 있는 할머니였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매니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오자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식당이라면 저도 앞으로 여기서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 중 몇 명이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끝난 뒤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내뱉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손님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척했지만 귀는 이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사람은 이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 레스토랑을 15년째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벌리 힐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이 지역 상류층 사회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저녁 시간이 되면 주방을 점검하고 홀을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순서대로 움직이다가 홀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매니저의 굳은 표정, 직원들의 어수선한 시선, 그리고 평소보다 유독 조용한 손님들의 대화.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직원 한 명을 불러 귓속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짧게 설명하는 동안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홀 안을 걸었습니다. 손흥민과 할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다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주인이 손흥민 앞에 멈춰 서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레스토랑의 방침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손흥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고개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주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이 손님께 실례되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서 뭔가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또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했어요. 그 말에 주인의 표정이 조금 더 무너졌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할머니인 것처럼 할머니가 먼저 사과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80평생 몸에 밴 그 습관이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할머니 쪽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두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주인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분께 우리 식당 최고의 코스를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드려라.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도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주인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수님,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 중 몇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소란스럽게 분위기를 띄우려는 박수가 아니라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그런 박수였습니다. 그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오늘 참 자랑스럽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저는 취재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비벌리 힐스의 밤거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번듯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깔렸고 이따금 고급 차량이 소리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레스토랑 안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났습니다. 매니저의 말 한마디, 할머니의 떨리는 손, 손흥민이 허리를 숙이던 순간, 그리고 레스토랑 주인이 고개를 내리던 그 표정까지. 20여 년 넘게 기자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장면을 취재해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따뜻했던 날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밤거리를 한참 더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어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켜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이 평소와 다르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알림의 내용들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저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젯밤 그 레스토랑 안에서 찍힌 영상이 이미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식사를 하다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장면부터 예약석을 내어드리는 장면, 그리고 레스토랑 주인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까지 짧게 편집된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달린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진짜 품격. 그 제목 아래로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공유 횟수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영어로 쓰인 댓글도 있었고 한국어로 쓰인 댓글도 있었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쓰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축구 이외의 이유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날만큼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오래 눈이 머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해봤다. 효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라고 하던데 저 영상을 보고 나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로 이해한 것 같다. 저는 그 댓글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그 가치가 비벌리 힐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짧은 장면 하나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가닿은 것이었습니다. 기사 한 편이, 강연 한 번이, 홍보 영상 하나가 하지 못한 일을 그날 손흥민의 행동 하나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하루가 지나면서 수백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한 방송국은 저녁 뉴스에서 짧게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초점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밖에서 보여준 태도, 그 선택의 의미,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반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방송 진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스타에게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 하지만 오늘 이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무엇이 진짜 챔피언의 자질인지를 보여줬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어제 그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 교회들과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 영상이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더라. 식당 주인한테도 사과를 받아냈다더라. 그 할머니가 코리아타운에 사시는 분이라더라.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스타가 이 낯선 땅에서 오랫동안 고단하게 살아온 어르신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했다는 것. 그 이야기 하나가 코리아타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자신들이 대접받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김정래 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작은 아파트에 계셨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한인 방송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그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너무나 다른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쪽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움츠러들었던 그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어. 영상 봤다고. 나한테 잘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내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고 관련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손흥민 측에 인터뷰 요청을 넣어두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수라면 인터뷰 요청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올 테고 그중에 지역 기자의 요청이 우선순위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훈련장 근처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훈련을 마친 직후였는데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잘 계시죠? 저는 그 물음에 잠깐 놀랐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할머니 안부를 묻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잘 계신다고 오히려 요즘 더 활기차 보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그날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그에게도 그냥 지나간 하루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손흥민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경기장 안에서 넣는 골보다 경기장 밖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든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거창한 철학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망설임은 없으셨나요?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망설일 게 없었어요. 어른이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 대답이 어찌나 담담하던지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특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 중 아무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간격을 아무렇지 않게 건너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선수님에게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저 혼자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살아온 분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어서죠. 그분들이 흘린 땀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건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자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코리아타운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말들을, 할머니가 하셨던 말들을, 그리고 그날 레스토랑 안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을, 비벌리 힐스의 경계를 넘어 코리아타운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익숙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소, 식료품점, 오래된 식당들. 그 간판들 하나하나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기 저 세탁소에도 저 식료품점 안에도 평생을 이 골목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가?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온라인에 올라갔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달린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없어도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화려한 예약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오래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평생 처음 앉아본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김정래 할머니는 그 뒤로도 코리아타운의 작은 아파트에서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하루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할머니를 아는 분들은 다들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실 때 걸음이 조금 더 당당해졌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고,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수백만의 조회수도 언론의 보도도 아니라 80대 할머니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 그것이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손흥민이 허리를 숙이던 순간, 레스토랑 주인이 고개를 내리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가 창가 자리에서 비벌리 힐스의 저녁 불빛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이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자리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른이 젊은이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없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그날 레스토랑에서 보여준 것은 결국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 한 번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